야구는 풀스윙. 네. 자, 오늘 또 연일 계속되는 매우 필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네, 김도영 기자님과 함께, 핫한 팀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진짜 전반기 1위를 확정을 해버렸어요, 하나이글스가. 12,071일 만에. 이게 예전에 이승환님의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가 이 1000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거 곱하기 10이 좀 넘어가는 그 세월 동안 못 이뤘던 전반기 1위 확정. 심지어 주중 시리즈 3경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패를 하고 2위가 전승을 해도 즉 3게임 이상 차로 이미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대부분 2게임이나 3게임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하죠. 네. 운 좋으면은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지만, 위에 팀은 놉니까? 그렇죠. 그 팀은 계속 그냥, 얘 가져가세요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의 차이를 벌리면서 2위 그룹, 즉, 참 공교롭습니다. 2위 그룹 엘로끼를 따돌리고, 한화가, 요거 만약에 제가 한 5년 전쯤에, 한 5년 있다가, 한화가 2위 그룹 엘로끼를 따돌리고 전반기 1위를 확정짓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집에 못 가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자, 한화 하면 지금까지는 팀 컬러가 명확했죠. 아주 높은 마운드. 그리고 평균보다 살짝 떨어지는 듯한 방망이. 그래서 변수를 억제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이에 방망이가 조금 점수를 내서 이긴다. 이런 거였는데 요 근래는 약간 양상이 달라졌네요. 어제 제가 이제 고척에 있었는데 김경문 감독님께서 류현진 선수가 유독 키움만 만나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맨날 2점만 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맨날 2점만 내니까. 석점 넉점 내줘야 되는데 사실 3, 4점도 그렇게 적다고 하면 적지만 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점수인데. 근데 올 시즌은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2점만 내니까 현진이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문장에 많은 게 녹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선수들이 들었는지 그 경기에서 10점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와. 그런데 이게 점수를 내는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어떤 거포의 팀 느낌이 좀 있었죠. 선제 투런 최은성 터지고 까마득하게 갔어요, 그거 진짜. 저쪽 위쪽을 때리고 내려왔어요. 처음에 이제 저도 기자실에서 보면 타고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소위 말해 탄착군이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잠깐만. 쟤 어디 가니? 위에 때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걸렸구나. 그리고 그게 비거리 135m 나왔으니까.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 또 3런 나왔죠. 노시안 선수 또 홈런 나왔죠. 노시안 선수 홈런이 가장 반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화 팬분들과 한화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해줬으면 하는 선수들이 다 해줘 버리는 그런 경기. 그래서 홈런의 팀입니다, 지금 갑자기. 요 근래에 한 10경기 이렇게 잘라봤더니 가장 홈런을 많이 친 팀이 한화 이글스더라고요. 이거 어째 홈런 4방으로 7점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역량과 철철 넘치는 공격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홈런 개수 모르고 그냥 스코어표만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안타수가 이런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났나 싶을 정도로 딱 쌓아놓고 넘기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꼭 쳐줬으면 했던 그런 선수들이 장타를 또 뻥뻥 치면서 살아나니까 여전히 마운드는 굳건하고. 그럼 뭐야? 최강팀이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투타 밸런스가.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말하는 바란스가. 바란스가 너무 잘 맞는. 바란스 완벽하죠. 거기다가 부상자도 없어요. 여기는.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정말 그야말로 독주를 하면서, 진짜 2위 그룹과의 간격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폰세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상의 전력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문동주나 또 유현진도 좀 쉬다 왔고 이러다가 한두 명 좀 삐끗하면 또 이거 타격이 확 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상도 없고요. 부진도 없고요. 엄상백 정도. 엄상백 정도. 그 정도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애써 눈 질끈 감아도 되는 그럼요. 5선발이라 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김경문 감독이 또 1위 팀의 감독이면서도
또 뭐 불만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성적이 나오니까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야구 팬들은 144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45승에도 욕할 거예요. 맞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뤄내도 욕할 거라고요. 뭐가 어떻게 돼도 얘는 왜 안 쓰냐, 그럼 걔는 왜 썼냐,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이게 굉장히 양가적이어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양쪽 그룹이 보고 있다가 딱 잠복해서 보고 있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튀어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 욕을 하는 팬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감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한 감독을 선임을 할 때 우리는 그 감독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선임하는 것이지 그렇죠. 장점만 선임하면 참 좋겠으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랄지 뭐 결혼을 했을 때랄지 뭐 연애 시작하고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은 처음에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던 건 장점을 보고 호감을 느꼈을 텐데 이 단점은 이게 따라오는 것이지 떼어내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점이 만약에 고쳐진다면 장점도 사라질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 착탈식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뭐 이 전화기도 배터리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별로야. 예전에는 그죠. 우리 옛날에는 딱 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플로리얼이 귀국 뭐 내일일걸요, 아마?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오는데 그 사이에 휴식도 좀 취하고 재활도 좀 하고 가족과의 시간들도 좀 보내고 뭐 아주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만 사실 플로리얼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 굉장히 무겁겠죠. 지금 그 리베라토 선수가 처음에 올 때 그 이민 가방에다가 가족까지 같이 왔을 때 6주인데 이건 출장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오나? 근데 이걸 약간 진짜 미리 예상을 하고 온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죠. 실제로 하나 관계자들한테 여기저기 좀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제 조심스러운 그렇죠.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 대체 등록이 아마 6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날로 6주를 잡으면 8월 1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아직 7월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남았죠. 한참 남았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챈다 그래도 2, 3주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치면 우리도 고민을 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쭤봤는데 뭐 일단 플로리얼 얘기는 아픈 선수니까 폴더 하고 리베라토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단순히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가 문제가 아니다. 시점이 중요하다. 팀이 필요할 때 꼬박꼬박 타점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승타타라 그래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버린 타점이라는 스탯이긴 하지만 이거 없으면 팀 못 이겨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이 타점, 타율에 대해서 이걸 뭐 요새는 다소 이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거는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 이것이지 이건 무조건 팀에서는 나와야 되는 그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얘한테 유독 몰렸으니까 얘가 그만큼 더 훌륭한 선수다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3런 같은 경우도 3대 0에서 6대 0을 만드는 홈런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거기서 경기 터졌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주성이란 투수가 올라와서 6이닝 3실점을 때리고 내려갔는데 그러면 0대 3이면 진짜 키움도 원찬스거든요. 그렇죠. 키움이라고 홈런 못 치는 팀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0대 6으로 만들어내는 대포 한 방. 그리고 그 전날 경기도 결승 다 치고. 그러니까요. 요즘 또 슬슬 장타도 잘 나와요 또. 야 이거 진짜 거기다가 뭐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발이 느리냐 아니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고 있으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은 뭐 각종 SNS나 뭐 혹은 커뮤니티나 여기에 매일 리베라토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거론되면 이놈 왜 뽑았냐 누가 데리고 왔냐 뭐 이런 말이면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점점점 물음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잘 치는데 플로리얼 선수가 막 정말로 리그를 씹어먹다가 다친 거라면 그러면은 또 되게 다르지. 다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2할 7푼 8푼 정도 치고 홈런 8개 정도니까 막 빼어나다.
못한다기보다는 엄청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못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신 이제 수비하는만큼 기가 막히겠다는 거 정도 있는 건데, 그럼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거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오롯이 하나의 몫인 거죠. 근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베라토가 정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타팀 팬들 중에서 그럼 하나가 남네요?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돼서 플로리어를 중도에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붕 뜬 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웨이버 공시하면 데려가면 되니까. 아무나 데려가면 되는 거고. 리베라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주가 끝나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구관이 명관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리베라토도 또 자유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외국인 타자 바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구단이 있다면 어떻게 좀 이쪽으로 와라.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정도 쳐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 타자가 좀 부진한 팀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혹은 외국인 타자가 뭐 LG 트윈스처럼 이거 언제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뭐 되게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짜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에서 6주라는 시간 동안 보내면 하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인 하나 같은 거라도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안고 다른 팀으로 간다? 약간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슥 풀려 나온다고 치면 그 팀 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리베라토건 플로리얼이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풀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7월 말 정도 되면은 또 이렇게 팀 상황 보면서 계산기 빠바바바박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에 뭐 디아즈가 있고 뭐 저기 NC에 뭐 데이비슨 있고 이런 팀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뭐 부상 주기랄지 아니면 영 좀 탐탁치 않구만 뭐 이런 팀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드디어 올스타 브레이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중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주중 3연전 한화의 매치업은 기아입니다. 이거 누 같지 않니 진짜? 진짜 KBO 칭찬하고 싶어. 칭찬하면서 욕하고 싶어. 와, 지금 이 기아가 사실 어제 경기를 만약에 잡아버렸으면은 이제 뭐 롯데와 LG를 밑으로 좀 깔면서 그렇죠. 치고 올라가가지고 나와 이렇게 할 뻔했는데 뭐 한간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아가 그러니까 작년의 기억을 못 잊고 있어서 2위만 팼는데 자기가 2위인데 자기를 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기아가 그렇게 될 뻔했지만 지금 뭐 호랑이 날개 달고 있으니까요. 날개 달 호랑이입니다. 이제 그 정말 독주하고 있었던 한화와 기아의 전반기 마지막 매치업.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짜도 이렇게 짰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항상 기아가 6월 달에 수도권 9연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빡빡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상 방지턱이 턱턱 걸려갖고 기아가 힘들었는데, 그 어쨌든 그 빡센 원정이 있기 때문에 7월 초 혹은 올스타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쯤에 원정을 간다 치면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위로 가면 대전 정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붙어야 되는데 작년에 짤 때 1위가 하나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이 시점에 한화가 1위를 하고 있을 거니까 기아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그만두시고 자리를 까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각종 이 정재계에서 줄을 서겠죠, 진짜 그쪽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진짜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자, 2025 시즌에 저는 이렇게까지 1위부터 7위까지 빡빡한 상황으로 이제 전반기를 거의 마칠 때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위 팬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좀 지친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지친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경기 잘라보니까요. 제일 많이 이긴 팀이 6승, 제일 적게 이긴 팀이 4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정말 빡시게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희도 이제 현장을 저희는 이제 일터로서 가는 거긴 하지만 출근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건 뭐 똑같은데 유독 올해 작년에도 그랬어요. 유독 올해가 피곤하고 힘들다. 한 5월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4월 말부터 힘들어.
아,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KBO 총재님의 어떤 행복사가 있다면 일선 기자들의 과로사가 걱정되는 그런 지금 시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주중 3연전 하나와 기아와의 경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고 진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삼성이 그렇게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참 신기하네. 네. 자, 삼성 라이온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